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일단 밤사이에 있었던 국민의힘 압수수색과 대치 상황부터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어떻게 된 겁니까? 김건희 특검이 어제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를 했습니다. 네. 일단 왜 하는지부터 짚어봐야 되는데, 통일교에서 집단으로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을 했는지 보려고 하는 거고요. 이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김건희 특검이 건진법사 전성백 씨 휴대폰 압수해서 포렌식을 했거든요. 예. 근데 거기 문자 메시지를 보니까 2022년 11월에 통일교 간부였던 윤모 씨랑 주고받은 문자 내용이 있는 거예요. 거기 어떻게 돼 있냐면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앞두고 그 내용이 투표권이 있는 권리당원 10,000명 이상 확보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주고받았고, 그다음에 윤심은 권성동 의원이다, 권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시기를 보면은 2022년 11월에 주고받은 문자고 2023년 3월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치러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당대회 앞두고 통일교에다 지원을 요청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소위 말하는 윤핵관을 당선시키기 위한 그런 당원 가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때 전당대회에서는 결과적으로는 김기현 대표가 당선이 됐습니다. 네. 근데 당시 이 전당대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전당대회였고, 특히 이준석 전 대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갈등 끝에 이준석 전 대표가 물러난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위 친윤계에서는 그 윤핵관을 당선시켜야 되는 그런 전당대회였던 겁니다. 그래서 특검이 의심하는 부분은 뭡니까? 특검은 이 통일교가 이걸 해주는 대신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한테 캄보디아 공적개발 원조 사업이랑 YTN 인수 이런 거 청탁을 해가지고 그걸 받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당원으로 투입시켜서 전당대회를 윤핵관 승리로 이끈 후에 네. 우리는 사업에 어떤 대가를 받는다? 맞습니다. 그렇게 주고받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통일교가 김건희 여사한테 우호적인 여론도 형성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대선 경선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때부터도 이미 통일교가 기여를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윤석열 정부 성립의 정당성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특검은. 그러면서 이제 특검은 당원 명부 내놔라 이러면서 어제 간 거예요. 네, 어제 오전 10시부터 이제 오늘 자정 넘겨가지고 오늘 새벽 1시까지 대치를 했는데, 근데 이제 정당 당사 압수수색은 일반적으로 좀 강제로 한 사례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네네. 어제도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약간 협조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검은 자체적으로 통일교 명단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샘플링 해가지고 20명을 이렇게 준 거예요. 주고 그 당원 중에 있는지 일단 확인을 해봐달라, 이렇게 했더니 국민의힘은 확인해 보니까 이 중에는 아무도 당원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압수수색 명단,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통해서 당원 명부 전체를 가져간 건 아니고 특검에서 통일교인 20명 명단을 가져가서 요거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 보니 없어요. 이렇게 하고 철수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 시도 자체는 전체를 달라고 했던 거예요. 예, 예.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막으니까 그러면 이거 확인이라도 한번 해봐라 하면서 20명 뽑아가지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명단 중에 주고 확인해 보라고 했더니 국민의힘에서는 없다, 이렇게 지금 나온 거죠. 그러니까 긴 대치 끝에 오늘 새벽에 결국 그런 식으로 마무리가 됐다, 이 얘기인 거군요.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아까 이 윤석열 정부의 정당성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대선 경선 때 통일교가 관여했다라는 의혹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폭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달 26일에 페이스북에 글 썼는데, 그때 당시 홍준표 전 시장이 그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이기는데 당원 투표에선 집니다. 크게 져가지고 결국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됐었는데, 그때 통일교 쪽에서 개입이 있었다, 이런 식의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국민의힘은 어제 강하게 반발했는데, 일단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날이 좀 상징적인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네. 충청권, 호남권 합동 연설의 날이었고요. 국민의힘은 이걸 거론하면서 집중적으로 반발했습니다. 자,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이야기 직접 듣고 오시죠. 오늘 민중기 특검에서 우리 중앙당사의 압수수색을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전형적인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에서는 도대체 범죄 사실이 해당되지도 않는 우리 당의 중앙당사 당원 명부를 왜 털려고 하는 것입니까? 저는 결단코 우리 당의 당원 명부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합동연설회 후에 당대표 후보들도 다 중앙당사로 갔고, 김문수 후보는 지금도 거기서 뭐 단식하고 있다고 했던가요? 네, 그렇게 투쟁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이제 500만 명은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소위 이제 그
당비를 내고 하는 책임 당원은 한 70만 명 정도 되는 수준이고요. 예. 근데 일반 당원들이 있어요. 합치면 한 500만 명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좀 국민의힘 분위기를 좀 들어보니까 일단은 이 정부하고 좀 엮어서 비판하는 그런 내부 분위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 전 대표하고 윤미향 전 의원 사면 복권을 하면서 좀 여권의 그 부정적인 여론이 좀 확산되고 있으니까 이걸 좀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당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 통일교든 천주교든 어디든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좀 괴롭히기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좀 흥미로웠던 지점은 뭐 소위 말하는 이제 개혁 세력 쪽에서는 네. 이 기회에 좀 당원들도 일부 좀 정리가 돼야 되고 구주류도 좀 청소가 돼야 된다. 어허. 어쩌면 이게 안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내부 개혁의 동력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분분한 의견이 나오는 상황. 자, 아까 1시라고 그러셨나요? 새벽 1시에 네, 대치가 오늘 새벽 끝났다? 1시죠. 그럼 불과 6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김준일 평론가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그러니까 상황. 뭐 정치적 맥락을 보면은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자리 이제 압수수색한다고 그래서 의원들이 다 와서 뭐 당이 좀 똘똘 뭉치고 뭐 그런 계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제 저렇게 똘똘 뭉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는 있겠다, 저게. 근데 그러면은 저 압수수색을 막는 것이 좀 국민적 지지를 이제 받을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어쨌든 이 의혹이 지금 불거졌고 이 의혹이 뭐 근거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을 하잖아요. 뭐 조국 사면하고 윤미향 사면하면서 이걸 하려고 하는데 뭐 대통령이 시킨 것도 아니고 특검한테 뭐 그렇게 한 몸이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별도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의혹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이거를 끝까지 이제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특검이 아까 박순봉 기자도 얘기했지만은 완전히 그냥 빈손으로 일단 다 가져와봐.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일교 쪽에 입당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명단을 어느 정도 확보를 했다라는 거지. 압수수색했다고 하면 통일교 쪽을 그러니까 대조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송원석 대표가 얘기를 했던 게 20명 정도의 샘플링 해가지고 맞춰봤는데 아무도 당원이 아니더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럼 그게 언제 시점에 언제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당원이 아닐 수도 있죠. 왜냐면 그때 그 기간에 입당해가지고 투표하고 뭐 하려고 했다가 그 다음에 탈당 뭐 위험하면 탈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명단이 언제 입당해서 언제 했는지 그 특정 시기에 그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본다라면은 결국은 국민의힘이 이제 협조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좀 더 이제 협조를 안 해서 이 대치가 장기간으로 갈 것이냐 이제 이거를 봐야 될 것 같고. 권성동 의원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상황의 시작은 어쨌든 통일교 뭐 증언 중심이긴 네네. 하지만은 통일교가 지금 권성동 의원의 유착이잖아요. 지금 건진법사 폰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건진법사와 통일교의 2인자 지금 구속되어 있는 윤 전 본부장의 그 뭐라 카톡 뭐 이런 내용 주고받은 내용. 네, 어제 거기서 그제 나온 거죠. 권성동 의원이 제 화제가 됐던 거는 복면 골프입니다. 예, 지금 뉴탐사라는 유튜브 언론이 이제 그 잠입 취재를 한 건데 용인에 있는 골프장인데 하필이면 통일교 골프장이에요. 통일교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그 빨간 바지와 이제 복면 이렇게 마스크 같은 거를 쓰고 그거를 이제 피부 보호를 하기 위해서인데 완전히 다 덮었어요. 이렇게 그런 거를 쓰고 이제 얼굴을 좀 못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골프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강릉에 있는 지인들이라고 하는데 업체들이거든요. 뭐 폐기물 업체다. 뭐 뉴탐사는 그렇게 얘기하면 다 이권과 관련된 건데 당이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 한가하게 지금 골프를 치는 거냐. 그리고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요. 당에서 조치를 해야 돼요. 그 예를 들면 이춘석 제명을 하든 아니면 억울하면은 개인적으로 탈당이든 출당 조치를 하든 그다음에 당이 부담을 안 받게 해야 되는데 권성동은 골프 치러 다녀. 당은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당이 지금 엉망진창이다 지금. 기강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당대회는 지금 다 연기가 됐으니 지금 이럴 때는 보통 강성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좀 더 유리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뭐 김문수 후보 이제 단식은 아니고 그냥 무기한 농성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러면은 김문수 후보나 이런 쪽이 조금 강경파들이 좀 더 전당대회에서는 유리해질 수 있겠다. 예. 오늘 이 전당대회 또 뭐 압수수색 상황 관련해서는 2부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인터뷰가 있습니다. 오늘 월간이 있는 날이어가지고요. 거기서 한번 더 들여다보기로 하고 두 번째 이슈 넘어갑니다. 감사원 압수수색, 김건희 구속 후 첫 수사. 예, 어제 압수수색을 한 곳이 또 있었습니다. 특검이 감사원을 갔어요. 네, 어제 그 국민의힘 말고도 감사원하고
그다음에 인테리어 업체 21g 이렇게 총 두 곳을 국민의힘 빼고 두 곳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것도 김건희 특검에서 간 건가요? 맞습니다. 음. 김건희 여사의 대통령 관저 특혜 의혹 수사를 하려고 압수수색을 한 거거든요. 네. 이것도 배경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이 관저를 어디로 할 거냐 이게 좀 논란이었는데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간을 관저로 쓴다 그랬어요. 대통령 관저로.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하기로 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중축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이 인테리어 업체가 어디가 맡았냐면 그곳이 바로 21g입니다. 네. 수의 계약을 통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알고 봤더니 이 업체가 종합 건설업 면허가 없어요. 이러면은 뭐 인테리어 리모델링은 할 수가 있는데 중축 공사는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무자격 업체가 선정이 됐던 거죠. 그런데 또 알고 봤더니 21g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그 코바나 컨텐츠 전시회 후원도 했고 그다음에 예전에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 설계 시공도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김 여사랑 어떤 관계, 인맥 때문에 공사를 따낸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여연대에서 2022년 10월에 감사를 청구를 해요. 그래서 네. 이제 감사원이 오래오래 끌다가 7차례 감사 기간 연장하거든요. 네. 그러다가 작년 9월에 결론을 냅니다. 음흠. 이 결론을 쉽게 요약을 하면은 문제는 있다. 문제는 있는데 누가 추천했는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연관이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계속 논란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특검이 21g 하고 감사원을 같이 압수수색을 하게 된 겁니다. 일단 감사원은 어제 감사 자료만 넘겨줬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압수수색이 아니고 그냥 협조하에 자료 넘겨준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일단 제가 법조계 쪽에 물어보니까 이거는 아마도 감사원의 부실 감사 의혹 수사로 이어지게 될 거다 앞으로 이제 이렇게 좀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21g이라는 이 회사는 어떤 회사예요? 그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 이제 관련해서도 있었고 설계 시공도 했었고 그다음에 전시에 후원하고 이런 회사인데 예. 그 좀 연관성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여기 또 등장을 합니다. 건진법사랑은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전 씨가 2022년 4월에 통일교에서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샤넬 가방 받아요. 그다음에 이 샤넬 가방을 교환을 하거든요. 원래 한 1,200만 원 정도 하는 건데 다른 가방 2개로 교환을 합니다. 네. 이때 교환을 할 때 김 여사 최측근인 유모전 행정관이 가거든요. 그렇죠. 샤넬 매장에. 근데 그때 같이 갔던 사람이 21g 대표 부인인 조모 씨입니다. 아, 유 행정관이 혼자 간 게 아니었어요? 네, 그때 같이 갔고 어. 게다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차액이 있었던 거예요. 200만 원 정도를 더 내야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이. 돈이 모자란 거죠. 예. 그러니까 그 200만 원은 이 부인 조모 씨가 결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검에서는 조 씨도 최근에 불러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는 걸 그럼 알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런 은밀한 것을 바꾸는데 같이 갔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 오늘 구속 후에 첫 조사를 받게 됩니다. 네. 특검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사실 이제 건강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해왔잖아요. 그쪽에서.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출석 의사를 밝혔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대응 자체는 계속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는 좀 다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구속영장이 그제 밤 늦게 발부가 됐으니까 이틀 만에 구속된 다음에 첫 조사를 받게 되는 거고요. 네. 오늘은 이제 주목되는 게 호송차를 타고 특검 조사실로 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경호처 차 타고 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죠. 경호가 이제 중단됐기 때문에 법무부의 호송차를 타고 오게 됩니다. 특검은 일단 영장에 담았던 3개 의혹 있잖아요. 뭐 예. 건진법사 의혹이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또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이런 거 조사를 먼저 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명품 포함해가지고 받은 물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에 대한 조사도 아마 이어갈 겁니다. 자, 지금 그저 구치소에 수감이 된 후로 식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네. 예, 현재까지는 지금 뭐 식사를 안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몸이 안 좋아서 안 먹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변호인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밥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밥이 안 들어간다 이런 얘기인 거네요. 네. 그래서 조사도 오늘 안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나오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황. 김준일 평론가. 네.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좀 다른 입장이 윤석열 대통령 어쨌든 내란 우두머리 내란 수괴 혐의로 받고 있는 거고 이게 좀 오히려 약간 부가적인 거라고 본다면은 김건희 씨는 본인에게 뭐 완전히 묵비권 행사하거나 수사 거부를 했을 경우에 본인에게 더 불리한 일들이 많아질 수 있어요. 특검은 다 증거를 일방적으로 제시를 하고 그렇죠. 그거는 뭐 재판 과정에서 그걸 반박할 수는 있지만은 오히려 불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는 한두 번 뭐 거부를 할 수는 있어도 결과적으로 수사에 어느 정도 본인 진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21g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간의 문제였다. 이게 감사원도 이제 압수수색은 시간의 문제였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와 관련된 그동안의 비리 의혹 때문에
검찰은 이제 수사를 지연하거나 면죄부를 주거나 그리고 감사원도 이 25g 관저 감사를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다 뭐 덮었거나 이런 의혹이 있는 거고 국민권익위도 뭐 이를테면 명품백 수수 사건 다 그러니까 이 기관들이 다 이제 순서대로 다 조사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뭐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21g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전부터 그러니까 건축사무소 히림하고 21g 이런 쪽 몇 군데는 굉장히 김건희와 유착관계고 그리고 뭐 얘기했지만 코바나 컨텐츠부터 굉장히 후원을 했던 데예요. 그러면은 그런데 그 후원 업체들이 또 그 정권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다 좀 잘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1차적인 수사 대상이 지금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오늘 한국일보 뭐 보도를 보면은 네. 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뭐 국가에 대한 배임 혐의를 지금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이런 데에 자격 이렇게 뭐 이런 공사 권한을 준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걸로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SBS 보도가 좀 눈에 띄는 게 있었는데 예전에 2022년 6월에 나토 정상회의 갔을 때 반클리프 앞에 목걸이 이제 그거는 지금 많이 밝혀졌잖아요. 네. 근데 그때 찾던 뭐 팔찌와 네. 브로치가 다 있었는데 그 3종 세트라고 불려서 이거를 민주당에서 왜 고가의 이런 귀금속을 공직자 재산 신고 안 하냐 해서 고발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나머지도 지금 반클리프 목걸이뿐만이 아니라 나머지도 지금 서희건설에서 선물했다. 이런 진술을 했다라는 거예요, 특검에서. 자, 정확히는 그러니까 반클리프 목걸이에 대해서는 어제까지 다 우리가 알고 있었죠. 서희건설에서 우리가 준 거다 반클리프 목걸이 이야기했다라고 6천만 원대. 그런데 그 초록 치마 입었던 나토 순방 때 목걸이만 한 게 아니라 브로치와 귀걸이도 했는데 그 브로치와 귀걸이도 서희건설에서 준 거라고 즉 나토 3종 세트를 다 준 거라고 자수서에 써 있었답니다. 근데 이게 뒤늦게 알려진 거 자수서 내용이 처음부터 공개된 게 아니어서 뒤늦게 좀 알려진 거죠. 네. 그 이야기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뭐 그 귀금속도는 다 어디에 있어 누가 어디서 난 거냐 뭐 이런 의혹들이 있었는데 이제 서희건설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대선 당일날 아직 당선자가 밝혀지지 않은 날에 가가지고 이제 그 팔찌를 구입을 해요. 근데 그 다음 날 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걸 보고 네. 그 목걸이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팔찌는 1,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거보다 업그레이드를 한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한 며칠 뒤에 최종적으로 목걸이를 하나 더 구매하나 그러는데 이것들이 다 지금 어디로 갔냐 뭐 이런 의혹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헷갈리시죠 얘기하면서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반클리프사에 가서 산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반클리프 목걸이 외에도 귀걸이하고 팔찌를 더 샀습니다. 총 9천만 원어치를 샀는데 그럼 나토 3종 세트가 그 3종인가요가 아니에요. 나토 3종 세트는 반클리프 목걸이, 그라프 귀걸이, 티파니 브로치입니다. 그럼 반클리프에서 아까 3개 샀다 그랬는데 목걸이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럼 나머지 2개는 이것도 김건희 여사한테 갔는데 아직 우리가 모르는 거야? 아니면 뭐 본인들이 찬 거야? 아니면 다른 사람 선물한 거야? 이 반클리프에서 산 귀걸이와 팔찌가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남아 있어요. 그거 죄송합니다. 반클리프에서 목걸이 2개 샀네요. 저도 막 헷갈려요. 반클리프에서 산 또 다른 목걸이와 팔찌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 투 버터플라이 목걸이를 하나 더 샀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아직도 이 귀금속과 관련해서는 명쾌하게 아직 해명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지금 김건희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입장을 안 밝히고 있거든요. 특검에도 안 밝혔는데 그게 이제 추가적으로 추궁이 들어갈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잠깐 예고를 드릴 것은 김건희 여사의 그 시계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김 여사 오빠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다가 한 명품 시계의 보증서와 박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찾아보니까 바쉐론 콘스탄틴이라는 그 5천만 원대 시계의 보증서였어요. 그리고 이게 뭔가 이렇게 조사를 특검이 하다 보니까 예전에 그 경호견 대통령실 경호견 로봇계 사업가 서 씨가 사다 준 거더라. 서 씨를 조사해 보니까 서 씨가 이거를 구매 대행해 준 겁니다. 나는 즉 심부름을 해준 겁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심부름인가? 그럼 돈은 다 받았어요. 했더니 또 일부는 못 받았어요. 뭐 이렇게 되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바쉐론 시계에 관련된 이야기. 사업가 서성빈 씨를 오늘 2부에 직접 인터뷰하겠습니다. 지금 대기실에 서성빈 씨 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궁금한 거 다 질문 대신 드리죠. 여러분의 궁금증도 의아한 부분들도 다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아이템은 짧게 박순봉 기자 정리해 주세요. 네,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과제 발표 어제 했습니다. 예. 그 국가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이걸 강조를 했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재명 정부에서 얘기했던 국민 주권주의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123대 국정과제를 제시를 했거든요. 예. 가장 주목되는 거는 1호 과제인 개헌입니다. 임기 내에 개헌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검찰 개혁도 역시 언급이 됐거든요. 근데 이 내용은 기존에 민주당에서 의원들이 냈던 안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청은 그냥 폐지하고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이랑 공소청만 남기고 이런 과정들로 바꾸겠다라는 큰 그림은 내놨습니다. 근데 아주 구체적인 조치까지는 나오지 않았고요. 네. 뭐 이외에도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그다음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그다음에 임기 내 전시정작권 전환 이런 것들을 내놨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